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룻기서를 가지고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쪽에 더 많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반절로 나눠가지고 이쪽 분들이 첫 번째 장을 다 읽어주시고 두 번째 그로 넘어가면 이쪽 분들이 같이 읽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다가 아들 말렙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방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라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롯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따라가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느님이 내 하느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으므로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그
대구 경북 지역으로 평화기획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서울로의 통일사회부가 주관하는 평화기행이었는데요. 10월 항쟁 즈음하여서 그 이후로 최소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간인 학살의 희생자분들이 발생하였고 그 학살이 일어났던 현장 혹은 위령탑이 세워진 현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대구 10월 항쟁이 1946년에 일제로부터 저희가 해방된 직후에 소위 일장기 내려가고 소위 성조기가 올라갔다라고 하잖아요. 미군정이 들어와서 친일 관리들을 다시 등용시키고 고용하고 당시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바랬고 요구되었던 토지 개혁, 그래서 소농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우리가 평등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는데 토지 개혁은 남쪽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지연되고 안 돼가고 있고, 그런데 미군정이 들어와서 다시 쌀을 3대 7로 그러니까 7하를 다시 공출해 가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켜켜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특히 대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데 10월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 7알을 미군정이 다시 공출을 하고 그거를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고, 그래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제 들고 일어난 것이 10월 항쟁으로 쭉 이어졌다라고 하는 아주 짧게 거칠게나마 정리해보는 10월 항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으로 전부 번졌고 전국 봉기로 일어났더랬습니다. 대구 달성구에 가창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가창골이라고 보통 불린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10월 항쟁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유족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위령탑 그 앞쪽에는 스포츠 시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령탑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 앞을 스포츠 시설이 이렇게 가득 있어서 뭔가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고, 이 위령탑 뒤로는 댐이 있었습니다.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알고 보니까 그 댐 아래에 희생자들의 유골이 묻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댐을 지을 때 공사 그 관련자분들은 파기만 하면 유골이 나왔다, 뼈가 나왔다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근데 댐은 들어섰고 그런데 유골은 발굴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최근에 대전의 권룡골 등 민간인 학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던 지역이라고 구존으로 내려왔던 그런 곳들이 이제 계속해서 유골 발굴이 되면서 DNA 검사를 해서 뭔가 이렇게 그 가족들을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가창골에 있는 이곳은 유골조차도 발굴할 수 없게 된 터라 어찌할 도리가 없어 보여서 너무나도 답답함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댐이 대구 사람들의 식수원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거주하는 한 분이 이 가창 골짜기에 최소 1946년부터 50년까지 학살당한 10월 항쟁, 보도혁명, 형무소 재소자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야 했던 그런 곳에 희생자들이 묻혀 있는 곳에 댐이 들어섰고 그것을 수돗물로 먹고 있다라고 알게 된 이후로 수돗물을 먹을 수 없게 됐다라고 한 분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0월 항쟁 관련자 그리고 우리가 빨치산이라고 불리는 입산자들이 이때 생겼고 남로당 가족들 등이 그리고 또 전향하고 계몽하도록 지도한다라고 했던 보도혁명,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보도혁명에 소속된 사람들,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4.3 항쟁이 있었을 때에
형무소가 부족해지자 육지로들 이렇게 보내잖아요. 대구에도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형무소 재수자들이 있었고, 이 가창골에도 그 다음에 곳곳에 대구 곳곳에 제주도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네, 돌아가신 분들 중에.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대구는 최소 3년 동안 꼼꼼하게 학살을 당했다고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몰살당한 마을들이 꽤 됐습니다. 유가족 회장님은 올해 10월에 위령제를 그 가창골 위령탑에 있는 곳에서 진행을 했는데, 진실과 화해를 위한 조사위원회 진화희 위원장이 와서 발언을 하는데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라고 하는 반응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구시 자체에서 아예 10월 항쟁이라고 이렇게 딱 정명을 하게 됐는데, 진화위원장이 와서 10월 사건이라고 계속해서 발언을 하는데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유가족들, 관계자들, 교수님들이 전부 다 막 술렁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회장님이 위령제인 만큼 오늘만큼 우리가 참자라고 다독이면서 지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원장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갈 길이 너무나도 멀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위령탑 옆에는 그 유족회의 그 아마 사무실로 쓰이는 컨테이너 박스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 주변에는 현수막들이 가득 있었는데 그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들이 담긴 시들이 전부 이렇게 현수막으로 거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유족회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운동들을 현수막으로 이렇게 쭉 해두셨는데, 그 중에서 사진,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현수막에다가 걸어두셨어요. 근데 유족회에서 유족분들을 모으셔서 모둠별로 토론을 해서 전지에다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하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주제가 10월 항쟁 유족회가 잘 되려면이었고, 1번은 필요한 3가지, 2번은 걸림돌 3가지, 3번은 걸림돌 해소에 필요한 3가지, 거기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모둠은 이렇게 적었어요. 회비가 있어야 되고 자주 모여야 되고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 형제자매처럼 지내는 것, 교육과 행사에 꼭 참석하자라고 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꼽았고, 걸림돌 3가지는 회비 안 내는 것, 헐뜯고 비방하지 말 것,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 것,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리고 걸림돌 해소에 필요한 3가지, 정기 모임 날짜를 만든다, 서로 사랑하면서 양보하는 마음을 가진다, 10월 항쟁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10월 항쟁을 외부로 많이 홍보한다 라고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또 다른 모둠의 발표 전지에는 걸림돌 중에 이간질하지 않고 화합하기가 있었습니다. 걸림돌 제거하기는 유족들이 10월 항쟁의 의미와 뜻을 모른다라고 하는 지점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굉장히 소박하게 이렇게 사인펜으로 들고 꽃을 이렇게 몇 송이를 이렇게 그려놨던 것이 보였습니다. 이간질, 헐뜯고 비난 않고 10월 항쟁의 뜻과 의미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곱씹어 보면서 80년대까지 존재했던 연자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그 가족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었고, 그런 세월들이 뭔가 켜켜이 떠오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뭔가 세상이 진짜 바뀌었나?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이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게 됐는데 이것을 내가 얘기할 때가 됐나? 세상이 바뀌어서.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탄압당했던 역사들을 본인들이 살아오셨던 것들이 떠올랐고, 누구는 부잣집 사람이고 누구는 남로당원이었고 누구는 빨치산이었고 누구는 아무것도 아닌 무고한 일반이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글도 모르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을 긋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들이 켜켜이 있어서 아마 이간질하지 않고 우리가 화합하자, 서로 헐뜯지 말자라고 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추정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먹먹해지더군요. 유족회 회장님이 쭉 본인의 그 삶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10월 항쟁 이후로 돌아오시지 않았고 어머니 등과 본인의 가족 구성원들은 성범죄 등의 고통을 당했었고 연좌제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던 세월들을 켜켜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나이가 80세가 넘었는데 해놓고 가야 하는 일들은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주 조급하다. 라고 그래서 함께 더 알려달라, 기억해달라 신신당부를 해주셨던 게 가슴에 남습니다. 그리고서 경상 코발트 광산으로 넘어갔어요. 들어보셨죠? 코발트 광산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더 산골짜기였고 계곡 아래로 계단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계곡이 있고 물이 이렇게 계곡에서 흐르고 있고 이 계곡 그 경사로에 그 광산 갱도 입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코발트 광산 유족회가 결성되어서 그분들이 잘 이렇게 위령탑도 조성해 놓으시고 영원히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다리도 계곡으로 있는 다리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위령탑 뒤로 이렇게 세로로 네모난 흰 색깔 혹은 노란 색깔 종이가 붙어 있는 나무들이 위령탑 뒤로 이렇게 작은 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어서 제일 처음에는 이게 과수원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배롱나무 식수인데 유족회 분들이 통분한 원혼을 위로하면서 애절한 그리움을 달래는 표상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념 식수였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경상 코발트 광산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에서 그 계곡을 그 다음에 그 경상 코발트 광산에서 최소 3,000명이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를 또한 10월 초에 가지셨더랬습니다. 수직의 그 수직경도가 그 산 꼭대기 즈음에 수직경도가 아주 깊게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일렬로 줄로 묶어서 앞에 몇 사람을 목숨을 잃게 만들어서 떨어뜨려서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잔혹하게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의 희생자분들의 신이 쌓여서 이제 떨어뜨려도 목숨을 잃게 되기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잔혹하게 학살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듣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갱도 입구에서 그 냉기가 바람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 기운과 그 냉기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속이 계속해서 울렁거렸습니다. 희생자들의 일부는 계속 이제 수습이 됐지만 아직 수많은 분들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 골로 간다, 나를 물 먹이는 거냐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표현의 시작이 바로 이 학살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된다 합니다. 골짜기로 가서 목숨을 잃으니까 그러다 골로 간다. 그리고 나중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물에 빠뜨려서 수장시키거나 혹은 땅을 파지 않아도 되는 골짜기들로 이렇게 가서 학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 먹이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기인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대구경북 평화기행 안내어 설명해 주신 제주도의 윤태현 목사님이 쭉 이 기행을 진행하며 매듭지으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 과거는 변하지 않고 오늘이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쭉 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서 어떤 식으로 과거를 되살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이므로 오늘이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말씀을 해주셨고 오래 기억하는 역사,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되더라. 근데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오래 기억하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럿이 함께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여럿이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과거를 우리가 오늘의 과제로 가져와서 어떻게 이것을 다시 소화하고 살려갈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음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룻기서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고향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요단 동쪽의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기근이 들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모압에 지내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오미의 반려인이었던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두 아들은 각자 반려인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룻과 오르바였고 그 두 사람은 모압 현지 사람이었습니다. 이들과 나오미는 모압에서 그 이후 10년 정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의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룻과 오르바 그리고 나오미는 모압에서 지내는 동안 고향 땅에 하느님이 다시 돌보셔서 풍요롭게 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려면 다시 살아가려면 모압을 떠나서 그 고향으로 가볼까? 길을 떠납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특히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성은 일종의 재산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면이 큽니다. 후계를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가 되었습니다. 장자에서 장자로 내려가는 재산권과 권력과 권한이 있었던 구조였고 그 가운데서 여성들은 그 가부장, 아들 혹은 아버지의 그 비호 아래 생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집안에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부장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 해서 어떤 재산권도 주장할 수 없고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아주 많이 했으리라 봅니다. 모압은 예로부터 이스라엘과 갈등이나 충돌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모압 땅에 이 사람들이 이주를 했을 때 낯선 이방인들을 맞이했었을 모압 땅의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방인들로서 엘리멜렉, 나오미 두 아들이 정착하여서 생활했을 때 그 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인 룻과 오르바와 두 아들이 일종의 혼맥으로 연결됐다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그 혼맥으로 어쩌면 10년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전쟁이 차출되었을지도 모르나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고 10년 뒤 즈음에도 두 아들들도 세상을 떠나고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 성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생존을 위해서 나오미의 고향으로 결국 떠나는 그 길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과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는 떠나는 길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죠. 내 딸들아, 너희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너무 내가 괴롭다. 너희가 이 구조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재혼을 해야 하는데 나를 따라가면 당신들의 미래는 없다. 나이든 나를 따라왔을 때 내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클 때까지 그럼 너희들이 기다릴 거냐. 그래서 재혼해서 생계를 이어갈 거냐. 그것도 불가능하고 이것도 불가능한데 나를 따라오지 말고 당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오르바는 고향집으로 떠난 선택을 하게 되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합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로 이어질지 셋 다 모르죠. 살아온 환경도 시대도 가치관도 다른 이들이 함께 길을 떠나고 각자의 선택으로 길을 나섭니다. 나오미는 어쩌면 룻이 있었기에 그 이후에 룻기서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만은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나오미는 룻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룻 또한 나오미가 있었기에 가능한 여정들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후에 삶의 여정을 이어가는
세상의 길을 나서는 이들의 걸음은 앞서고 뒤서고 같이 걷는 동료 혹은 친구들, 이웃들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난주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영상에서 1주기 때 그리고 2주기 때 이렇게 많은 동료 시민분들이 기억하고 함께 응원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숨을 또 한 번 불어넣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힘내서 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기억하실 텐데요.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또 제가 월화 다녀왔던 국가폭력의 현장에서 내 가족과 이웃이 적법한 절차도 없이 골짜기에서 널렸고 수직 경도에 떨어져서 죽었고 혹은 수장되어서 죽었고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진실을 밝히고 넋을 위로하려고 내 삶을 울분에 찬 삶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유족회분들이 계속해서 얽어나가는 삶의 여정들 서로가 서로의 기대여서 진실을 밝히고 정명을 찾는 그것처럼 오늘의 본문에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가 각자 선택해서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서로가 길동무여서 가능한 여정들을 곱씹어 봅니다. 섬돌향린 여러분 그리고 또 함께 오늘 섬돌향린 예배 함께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의 길동무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더군다나 12.7의 혐오와 차별의 기도회를 기점으로 혐오의 광풍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이웃교단인 감리교에서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한 상황 가운데서 한반도의 전후는 일촉즉발이고 현 정부의 행태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상기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이 짙어져만 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서로의 동료가 되고 길동무가 되어서 서로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 나서는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그러한 소소한 동행자들의 그리고 가장 큰 힘이 되는 동행자들의 걸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새 기운 주셔서 알찬 나날 또 기쁨을 일구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